춤이 울리네 꽃이 피네 실버의 노래 웃는 걸굴 즐거워라 마산 실버 행복한 우리의 쉼터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학교 마음의 친구 아름다운 실버대학 대학에서 배우렵니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눈 몰아쳐도 변함없는 실버대학 행복한 배우의 전당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은 정다운 학교 마음의 친구 아름다운 실버대학 대학에서 안녕하세요. 창덕궁 한의원 원장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챙겨야 하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바람 부는 추운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독감 등 유행성 질환도 잘 걸리지만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척추질환, 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감기를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낮은 기온이 문제가 아니고 추운 겨울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20에서 25도로 너무 높이지 말고 외출 시에는 목과 머리를 꼭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2, 3회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굳어있는 상태에서 길이 미끄러우면 삐끗하기 쉽습니다. 삐끗했다는 건 염좌를 말하는데 염좌란 정상의 운동 범위를 초과해 비틀리거나 꺾여서 인대나 주변 근육에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허리나 발목에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추 염좌의 증상은 대부분 허리나 엉치에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약하다가 조금씩 심해져서 나중에는 꼼짝도 못할 만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뭉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들고 심호흡이나 재채기를 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염좌는 보통 침과 뜸, 부항, 한방 물리요법, 추나 그리고 한약으로 치료합니다. 약침을 병행하면 단독 침치료보다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초기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높습니다. 한약 치료는 어혈을 제거하고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며 허리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염좌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허리가 기역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최소 2주가량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야 하고 허리를 최대한 굽히지 않고 다리를 굽혀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앉지 않고 세수나 목욕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깥 기온과 따뜻한 실내의 온도차가 커지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기 마련인데 특히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발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면 좋은 차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목이 잘 마르고 마른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오미자 맥문동 차를 권해드립니다. 또 목이 붓고 염증이 잘 생기는 분이시라면 길경 간초차가 좋습니다.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생강 대추차를 따뜻하게 해서
수시로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더위를 더 타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겨울이라고 몸을 무조건 따뜻하게 하는 차보다는 생지향과 복령으로 열을 내리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경옥고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건강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 겨울에는 독감과 감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더 걱정이 많습니다. 세 가지 모두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그 종류가 다 다릅니다. 증상만으로는 세 가지를 구별하기 힘들지만 코막힘, 콧물, 재채기, 38도 이하의 가벼운 발열이 동반된다면 감기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전신에 심한 근육통, 기침 등이 생긴다면 독감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코와 관련된 증상은 드물고 발열은 있지만 독감처럼 급작스러운 오한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후각이나 미각 이상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의심 증상이 생기면 꼭 검사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여느 겨울보다 힘든 겨울이 되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하고 튼튼하게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이번에는 오라버니를 가지고 댄스를 해볼 건데요. 세 가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우리 하트를 만드는 겁니다. 하트를 만드실 때 손을 크게 머리에 올리시고 반대 손을 올리시고 하트를 쏴주는 거예요. 예, 반대 쏴주시고 두 번째 동작은 작은 원을 그리면서 스텝을 밟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은 팔꿈치를 찌르고 돌리시는 거예요. 돌릴 때 반대쪽 다리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이 세 동작만 잘 기억하셨다가 따라해 주세요. 잘하십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하트. 정말 그러시다니 돌리시고 구름 타고 힘을 빼시고 어깨에 빛나는 뒤어깨 볼볼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작은 원을 그리시고
어깨 돌리시고.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깨를 어디를 가시나. 돌려주세요. 아가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제자리. 아가씨 오예 오예 자꾸만 멀어지네. 아 똑딱 똑따닥 똑딱딱 똑똑딱 똑따닥딱 아 똑딱 똑따닥 똑딱딱 빨간 구두 아가씨 한번 더 해볼게요. 밤이래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예, 소리 좋아요. 어딜 감사합니다. 가시나 봐. 아가씨 날 좀 봐. 내 말 좀 들어봐. 아가씨 오예 오예 나 정말 미치겠어. 아 똑딱 똑따닥 똑딱딱 똑딱 똑따닥 분위기 되시죠? 아 똑딱 똑따닥 똑딱딱 빨간 구두 아가씨 한 번쯤 뒤돌아 볼만도 한데 발걸음만 하나 둘 세며 가는지 빨간 구두 아가씨 혼자서 가네. 아 짧은 치마 붉은 랍스틱 향기로운 향수 냄새. 오늘은 어디로 갈까 말을 한번 걸어나 볼까. 장미꽃 한 송이 손에 들고 내 마음 콩당콩당. 아가씨 시간 있으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자. 한 번쯤 뒤돌아 주시고요. 볼만도 한데 천천히 발걸음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며 가는지 빨간 구두 아가씨 혼자서 가네. 오늘은 빨간 구두 신고서 섹시한 나의 팔을 모습 뻗어주시고요. 다리도 발매를 파는 그 남자 미쳐. 나의 가슴 몰라주는 그대. 아 똑딱 똑따닥 똑딱딱 똑딱 똑따닥딱 아 똑딱 똑따닥 똑딱딱 빨간 구두 아가씨. 주먹을 주시고 쳐주세요. 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불러요.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리막 고픈 나의 사랑아 어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님아 보고파는 나의 사람아. 어허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늦기 전에 떠났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어디에 둘까? 그리움만 사랑해졌네. 안타까운 내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눈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나시려나. 옆구리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매여 바람이 맺혀구나. 하늘 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안타까운 내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선, 자만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잘못된 마음의 세계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기세는 초반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체코,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까지 독일은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체코, 폴란드, 프랑스까지 점령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자만, 독선 이런 데 마음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히틀러가 체코와 폴란드와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그 마음이 자만 속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자, 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추진을 하고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자기가 보기에 괜찮으면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에 히틀러는 소련까지 점령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장군들, 부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소련을 침공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군사력을 보강하고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소련을 침공해야지. 지금은 날씨도 너무 춥고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장군들이 반대를 했는데 히틀러는 독선과 자만 속에 빠져서 장군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람보다 개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자기의 고집대로 이제 소련을, 레닌그라드죠. 그 유명한 전투. 그 소련을 침공하다가 큰 타격을 입고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 히틀러는 이제 자살을 하면서 이제 그 인생의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 당시 히틀러가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 독선과 자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본인도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몸에 병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많이 못 배워서 그래요. 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그 잘못된 마음의 모양, 마음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핸드폰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80년대 중반,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 크기가 무전기만 했습니다. 큰 무전기, 군용 무전기처럼 아주 큰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제 기억에 200만 원, 80년대 중반에 핸드폰 가격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겠죠. 또 이제 삐삐라는 것이 있었죠. 삐삐로 연락이 오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보통신 기술이 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핸드폰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저 회사요. 알죠? 친숙할 겁니다. 여러분, 이 노키아라는 회사 1800년대에 설립한 아주 오래된 회사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노키아 핸드폰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였었죠. 10몇 년을. 그래서 한국에도 노키아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돼서 저도 예전에 노키아 핸드폰을 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잘 나갔던 회사,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그 대단한 회사가 왜 부도가 났겠습니까? 바로 독성과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일이 잘 되면, 돈 좀 벌면 독성과 자만 속에 마음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망하고 몰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게 되지만 그 마음이 독성과 자만에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행복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믿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 마음이 독성과 자만에 빠진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삶이 너무 불행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해태제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저 해태제가 로고 본 기억이 날 겁니다. 그 해태제가에서 만든 많은 과자, 사탕, 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방송에 보면은 그 CM송이죠. 해태껌 부드러운 맛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음이 좀 안 맞습니다. 그 해태껌 선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해태제가에서 만든 많은 과자들 어릴 때 소풍 갈 때 어머니께서 사주셔서 싸갖고 간 기억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식품 제가 회사로선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태제가가 19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이유는 무리한 사업 확장, 그 먹는 쪽에 제가 쪽으로 계속 투자를 했으면 좋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해태전자 어떤 전자회사를 인수해서 해태전자를 만들고 또 무역에 투자를 하고 하여튼 이제 여기저기 많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투자는 말단 직원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대표이사가 투자를 하자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럼 회사의 많은 이사진들 또 중견 간부들이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회장님, 지금 투자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쪽에 잘 모릅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하려면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확보한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쪽에는 넘버원, 가장 크고 좋은 회사다. 우리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전자회사를 만들어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자만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태제가가 결국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1997년도에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죠. 그럼 그 수많은 종업원들하고 연관이 있는 가족들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성과 자만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혹시 내 마음에 독성과 자만이 없는지, 내가 근간의 일이 잘 돼서 혹시 나를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잘했다.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자만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여행 자유화가 없었습니다. 해외를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그 상용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가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여권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연예인들, 가수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1년에 두세 차례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해외를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 추석, 큰 명절 때 그 교포들을 입문하는 공연,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수도 모집하고 또 연주인도 모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교포 입문 공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연예인들, 연주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포 입문 공연을 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어요. 한국에서 드럼을 굉장히 잘 치는 분이었습니다. 드럼 보이시죠? 실물입니다. 저분이 80년대에 한국에서 5손가락에 아는 유명한 드러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하게 지냈던 선배인데요. 어느 날 저 선배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미국에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죠. 80년대 중반 이야기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내가 지난번에 미국 공연을 다녀왔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연 일정이 잡히면 이제 연습을 하고 또 당일날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무대를 만드는 팀이 있죠.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많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세우고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 유명한 연주인들은 본인이 악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악기를 옮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악기를 다 세팅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공연을 갔는데 이제 무대를 만들고 또 악기를 옮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드럼을 옮기고 무대에다 드럼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유명한 연주인도 아니고 그냥 직업은 악기를 옮기는 사람, 짐꾼이죠. 짐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드럼을 옮기고 드럼을 세팅한 이후에 세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통통통 쳐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드럼 세팅을 하고 나서 스틱을 잡고 드럼 의자에 앉아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드럼을 치면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세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짐을 옮기는 사람이 드럼을 치는데 너무 드럼을 잘 치는 거였습니다. 그 선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짐을 옮기는 사람도 저 정도 드럼을 친다면 미국의 그 유명한 뮤지션들은, 연주인들은 얼마나 드럼을 잘 칠까.
내가 오늘 공연 무대에 올라가서 과연 드럼을 제대로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그 짐을 옮기는 사람이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 선배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 때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다는 거죠.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자, 미국에 가서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이 선배는 자기가 드럼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다.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만했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아주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미국에 가서 우연찮은 일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드럼을 잘 못 치는 자인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배가 태도가 바뀐 거죠. 사람이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거만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굉장히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울타리 안에 살면서 몇몇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만, 독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삶은 아주 비참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삶 속에서 한 부분, 두 부분 제하다 보면 이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노키아 핸드폰을 만들었던 유명한 회사 노키아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해태 제가에 대한 이야기, 또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 실버대학 어르신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시려면 고집도 버리시고 또 뭡니까? 독선, 자만, 또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어떤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갑자기. 그 무슨 내용입니까?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 청년의 마음에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또 어느 날 싫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때, 싫어졌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아가씨가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마음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 고집, 체면, 자존심, 독선, 자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독선과 자만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불행해졌습니다. 실버대학 학생들, 이제 마음의 세계 속에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마음에 받으셔서 삶을 살게 되시면 남은 인생의 삶은 굉장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눈을 감고 소망으로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독선, 자만인데 여러분 PPT를 보시겠습니다. 독선이란 의미는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자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냄. 결국 이제 독선과 자만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나는 잘났다. 결국 자기를 믿는 마음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 볼 때도 많고, 잘못 느낄 때도 많고, 잘못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독선이나 자만에 빠지게 되면 그런 생각을 못 갖게 되고, 내가 보는 것이 맞다, 내가 듣는 것이 확실하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선과 자만, 이거 진짜 우리의 마음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건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삶을 사시면서 혹시 삶 속에서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아, 내 마음에 독선과 자만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있구나. 내가 이 마음, 잘못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해지겠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실버대학 학생들 마음에 있는 것들,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시게 되면 남은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눈을 감고 소망으로 눈을 뜨는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